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은 페이즐리 자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숲속의 곰돌이 페이즐리 자수는 시간을 두고 차분한 반복 연습이 필요한 스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수놓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면을 채우는 스티치의 매끄러운 외곽선 완성에 도움이 되는 스플릿 스티치로 곰돌이의 얼굴과 하트의 외곽선을 수놓아 보고 안을 도톰하게 채워 입체로 표현하는 패디드 세틴 스티치로 4개의 볼록한 하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플릿 스티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릿 스티치는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면서 수놓는 스티치입니다. 한 땀 길이의 점에서 나와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반땀 뒤에서 나와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 들어갑니다. 다시 반땀 뒤에서 나와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 들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면서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가며 선을 만들어 갑니다. 스플릿 스티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곡선을 수놓을 때 잘 드러납니다. 스플릿 스티치로 곡선을 수놓을 때는 결을 갈라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안에 맞게 실을 당겨 바늘을 꽂아 직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곡선 표현에 아주 유리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스티치를 옆에서 보면 둑을 쌓아 놓은 것 같이 높이가 일정하게 평평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세틴 스티치나 롱앤숏 스티치의 테두리 가이드 선을 수놓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스플릿 스티치로 테두리를 수놓은 뒤 세틴 스티치나 롱앤숏 스티치를 수놓으면 외곽선이 아주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고 곰돌이 얼굴의 도안을 따라 스플릿 스티치를 수놓아 도톰한 테두리를 만듭니다. 한 땀 길이의 점에서 나와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반땀 뒤에서 나와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 들어갑니다. 다시 반땀 뒤에서 나와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 들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면서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가며 선을 만들어 갑니다. 외곽선 모양을 잘 살려서 수놓을수록 완성되는 스티치가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곰돌이의 코 모양을 덮어서 수놓습니다. 하트의 모양에 맞춰 스플릿 스티치를 수놓습니다.
하트 모양은 곰돌이 도안에 비해 곡선의 모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도안선을 잘 살려가며 수놓아 봅니다. 도톰한 높이의 테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패디드 세틴 스티치입니다. 스티치 안쪽에 도톰하게 패딩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다시 두 겹의 실로 곱게 감싸 만드는 스티치입니다. 스플릿 스티치로 수놓은 테두리 안쪽에 세로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나란히 수놓아 1단을 만듭니다. 그 위로 가로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덮어 수놓아 2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안쪽을 도톰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세로로 곱게 세틴 스티치를 수놓아 속수를 덮으면서 볼록한 하트를 완성합니다. 패딩 역할을 하는 속수를 먼저 수놓습니다. 겉을 감싸는 세틴 스티치와 같은 색실 6가닥을 사용합니다. 면을 채우는 스티치는 중앙에서 시작해 반쪽을 먼저 수놓고 그 다음 나머지 반쪽을 채우면 스티치 결의 치우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나란하게 붙여 수놓아 1단을 수놓습니다. (1단을) 모두 수놓으면 1단과 수직 방향인 가로로 2단을 수놓습니다. 하트가 오목한 부분에 맞춰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수놓고 나머지 면적을 채웁니다. 속수를 여러 겹으로 겹쳐 수놓을수록 스티치가 도톰해집니다. 속수를 쌓아가며 수놓을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쌓아가는 스티치의 결은 서로 수직이 되게 수놓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을 감싸는 스티치의 결도 바로 아래 속수의 결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2단까지 속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25번사 2가닥으로 세틴 스티치를 수놓아 속수를 곱게 덮습니다. 겉면을 감싸는 세틴 스티치도 중앙에서 시작해 반쪽을 먼저 수놓고 그 다음 나머지 반쪽을 채워 결의 치우침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겉면을 감쌀 때는 2가닥실의 결이 서로 꼬이지 않게 바로바로 꼬임을 풀어주면서 수놓으면 겉면이 매끄럽게 완성됩니다. 세틴 스티치를 수놓을 때 스플릿 스티치 테두리를 감싸면서 수를 놓게 됩니다. 이때 스플릿 스티치로 만든 테두리와 바늘이 이루는 각도가 45도 정도로 사선이 되게 하면 외곽선이 훨씬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바늘이 수직으로 스플릿 스티치의 옆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5도 각도로 스플릿 스티치의 아래에서 스플릿 스티치를 감싸면서 나오게 합니다. 테두리 아래쪽에서 나와 테두리를 감싸면서 나옵니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바늘이 수직으로 스플릿 스티치의 옆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플릿 스티치의 아래로 스플릿 스티치를 감싸면서 들어가게 합니다. 테두리를 감싸면서 테두리의 아래로 바늘이 들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늘의 각도를 45도로 유지하면서 남은 부분을 세틴 스티치로 모두 감쌉니다.
겉면을 모두 감싼 뒤 손끝이나 손톱으로 스티치 외곽선을 따라 꾹 눌러가며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면 더 예쁘게 완성됩니다. 도톰한 입체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배운 패디드 세틴 스티치는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술을 놓아보면 매끄러운 표면과 외곽선을 표현하는 데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스티치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팁과 요령을 익히게 되면 또 생각보다 훨씬 쉽고 예쁘게 완성되는 스티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동안 4개의 하트를 수놓으며 따뜻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스플릿 스티치로 수놓은 테두리 위에 롱앤숏 스티치를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 곰돌이의 얼굴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곰돌이 자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